한국의 고아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할리우드를 무릎 꿇렸을까요? 외로움 속에서 자란 그 소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톱스타와 세기의 로맨스를 쓰게 되었을까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밤 프랑스 칸에서 영화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이수지, 32세, 대한민국,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 최다 각본상 수상자 49관왕,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양인이 이 기록을 세웠다는 것에 먼저 놀랐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오직 상상만으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세계를 울리는 이야기꾼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한국의 고아 소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3년 전 서울. 9살이던 저는 고아원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제 이름을 이순이로 지었습니다. 순순히 잘 넘어가며 살라고요. 순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들은 순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불렀죠.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재미없었습니다. 순순히 넘어가는 삶이 뭔지 몰랐지만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는 저를 이수지라고 불렀습니다. 수지. 맑은 물처럼 깨끗한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상상했어요. 물론 제가 한자를 알 리 없었지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시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로울 때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흰 뾰족 구두를 신은 엄마. 양복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멋쟁이 아빠. 우리 셋은 행복하게 살다가 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가는 길에 엄마 아빠가 저를 잃어버린 거라고 상상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고아원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거긴 공상을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다들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나 하는 시끄러운 아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심심할 땐 얼른 상상을 해요.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는 사실 아주 재미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저랑 묵찌바에 져서 벌칙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거라고 상상했어요. 슬플 때도 상상했습니다. 창피할 때도요. 상상할 때마다 저는 멋진 주인공이 됐습니다. 공주도 되고 탐험가도 되고 마법사도 됐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상상 속에선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18살이 됐습니다. 고아원을 퇴소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제 통장에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든 제 통장이었죠.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얼른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앞으로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건 내가 알아봐야 할 게 잔뜩 있다는 거고. 그건 근사한 일이라고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상상할 거리도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나아졌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자립정착금으로 살 만한 곳을 정하기 힘들었지만 무조건 서울에서 방을 얻었어요. 대학을 다니긴 힘들어도 서울에서 살면서 세상을 크고 넓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오전엔 출판사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저녁엔 서점 알바를 했습니다. 더 시급이 높은 고깃집이나 카페 알바를 하려 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냄새를 하루 종일 맡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첫 출근날 출판사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가 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과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엔 가끔 커피도 마셨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야기 보따리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출판사 전 직원이 참석하는 큰 회식이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누군가 부모님이 뭘 하시냐고 물었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죠. 하지만 사장님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더 잘 아는 거라고요. 그게 작가의 자산이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추석이 왔습니다. 다들 고향으로 떠났고 출판사도 문을 닫았어요. 원룸에 혼자 남아 편의점 김밥 하나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외롭고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빨간 수첩을 꺼내 이 외로움도 글감이라고 적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장님이 보조작가를 제안했습니다. 고졸인 제가 대학 나온 선배들과 함께 일하게 됐죠. 선배들은 수군거렸어요. 고졸이 어떻게 왔냐고요? 사장님 백이라고요. 텃세가 시작됐습니다. 제 원고를 몰래 찍고 일부러 커피를 쏟았어요. 글 쓸 시간에 심부름만 시켰죠. 밤마다 외로워서 울었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겨내야 한다고요. 미래는 밝을 거라고요. 6개월 후 출판사에서 사회초년생 에세이집을 기획했습니다. 보조작가들도 한 편씩 쓰게 됐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부모님을 상상하던 9살의 나. 1,000만 원 들고 서울 온 이야기. 첫 명절에 편의점 도시락 먹으며 온 이야기. 이야기 보따리가 된 이야기를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첫 직장. 온라인 서점 리뷰에 댓글이 달렸어요. 이수지 편이 제일 좋다고요. 표현력이 대박이라고요. 한 달 만에 제세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드라마 작가 김은혜였어요. 대한민국 톱 드라마 작가. 책을 재밌게 읽었다며 보조작가로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선배들은 운 좋은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요. 김은혜 작가의 강남 작업실. 첫 출근 날이 떨렸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 보조작가 생활이 시작됐어요. 김은혜 작가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단 한 줄도 대충 쓰지 않았어요. 대사 하나를 20번씩 고쳤습니다.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요. 감탄했습니다. 이게 프로구나. 한 달 후 어느 밤 11시 마감 하루 전이었습니다. 잠깐 커피를 마시며 쉬었어요. 제가 책상에 빨간 수첩을 꺼내놓자 김은혜 작가가 물었습니다. 뭐냐고요? 일기장 같은 거라고 했더니 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김은혜 작가가 한참 수첩을 넘겼습니다. 다 진짜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제 경험과 상상이라고 답했죠. 김은혜 작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걸로 드라마를 만들자고 했어요. 공동 창작으로요. 구조는 자기가 잡고 감정은 제가 쓰자고요. 현실 속에서 문득 상상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다. 상상해서 끝내지 말고 세상에 내보내자고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가족.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오리지널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방영돼 몇일이 지나 첫 주 한국 1위, 둘째 주 아시아 1위, 셋째 주 글로벌 톱 13위. 외신이 떠들썩했어요. 공동 작가로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김은혜, 이수지. 김은혜 작가가 다음엔 혼자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혼자 할 수 있다고요. 22살 첫 단독 드라마를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첫 직장. 에세이를 드라마로 만든 거였죠. 케이블에서 방영됐어요. 첫 회 2.1%에서 마지막 회 8.2%. 케이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김은혜 작가가 전화했어요. 이제 진짜 작가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아원 마당에 앉아 하늘만 보던 9살 순이. 이야기 보따리라 불리던 18살 수지. 그 아이가 드라마 작가가 됐습니다. 빨간 수첩에 새로 적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뭘 쓸까? 칸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영화 각본을 제안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영화로 넘어가는 건 큰 도전이었어요. 26살 첫 영화 각본을 썼습니다. 여전히 로맨스였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 한국 독립영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관객 1200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후보. 외신이 물었습니다. 로맨스만 쓸 거냐고요? 다른 장르는 못하냐고요? 도전장이었습니다. 27살 스릴러를 썼습니다. 작은 목소리들. 박스오피스 역대 2위. 1850만 관객. 청룡영화상 각본상. 28살 공포를 썼습니다. 그림자의 속삭임.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 93개국 1위. 에미상 극본상. 29살 SF를 썼습니다. 우리가 본 미래.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세턴 어워드 각본상. 30살 시대극을 썼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골든글로브 각본상. 외신이 놀랐습니다. 로맨스, 스릴러, 공포, SF, 시대극. 모든 장르에서 1위.
장르를 초월한 작가.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했어요. 장르는 포장일 뿐이라고요. 그 안에 진심은 다 같다고요. 저는 사람을 쓴다고요. 할리우드가 다시 왔습니다. 마블이 슈퍼히어로 각본을 제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진 한국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쓰고 싶었으니까요. 기네스북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최다 각본상 수상자. 48개. 10년 만에. 역대 1위. 31살 어느 날 새 영화 제작 회의가 있었습니다. 캐스팅 논의 중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지훈이었습니다. 한국 최고 몸값의 배우. 30대 중반. 영화 한 편의 출연료가 30억이 넘는 톱스타였죠. 제작사 대표가 놀랐습니다. 한지훈 씨가 왜 직접 오셨냐고 물었어요. 보통 매니저가 오는데요. 한지훈은 이수지 작가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작품을 다 봤다고요. 이번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어서 직접 왔다고 했어요. 당황했습니다. 한국 최고 배우가 직접 온 거예요. 한지훈은 대본을 읽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감정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쓴 의도 그대로였어요. 제작사 대표가 출연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한지훈은 반값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수지 작가 작품이면 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배우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쓴 인물이 보인다고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한지훈은 현장에서 계속 물었어요. 이 장면에서 인물 감정이 어떤지요? 이 대사의 의도가 뭔지요? 열정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했어요. 한국 최고의 배우인데도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듣기론 작품 얘기는 두 번째였고 저에게 작업 건 거였었다는 거에 크게 놀랐지만요. 어느 날 촬영이 끝나고 한지훈이 커피 마시면서 작품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작가님, 제가 작가님 정말 팬이에요. 작가님은 진짜 사람 얘기를 쓰니까요. 장르는 다르지만 항상 사람 이야기라고요. 그게 좋았다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어요. 영화 이야기를 했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지훈은 10살 많았지만 편했어요. 저를 동료처럼 대했습니다. 한지훈은 특별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어요. 영화 이야기를 했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지훈은 10살 많았지만 편했어요. 저를 동료처럼 대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크랭크업 날 한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저녁 먹자고요. 둘이서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요. 작품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사람 자체가 좋다고요.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한국 최고 배우가 저를요? 고아 출신의 학력도 고졸인 저를요?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10살이나 차이 났어요. 한지훈은 톱스타였고 저는 그냥 작가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지훈은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연락했어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나도 모르게 한지훈에게 설렘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하지만 한지훈이라면 맞춰가며 이쁜 사랑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한지훈은 스캔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공개 연애를 원했습니다. 저를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한지훈과 이수지 작가 열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뉴스가 쏟아졌어요. 댓글이 난리였습니다. 축하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안 어울린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지훈이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수지 작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요? 결혼을 전제로요. 결혼을요? 놀랐습니다. 연애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알았다고요. 작가님이 운명이라는 걸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32살이 됐어요. 한지훈이 프러포즈했습니다. 칸 영화제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평생 곁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작가님 없이는 못 산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라고 답했어요. 칸에서 돌아온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김은혜 작가도 왔어요. 출판사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석은 빼고 하자고요. 제가 고아인 걸 배려하신 거였어요. 가족애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빼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9살 때 상상했던 하늘색 원피스 입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저도 아름다웠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한지훈이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고아원에서 상상만 하던 아이가 이제 진짜 가족을 만들었다고요. 한지훈과 마주 섰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평생 함께하겠다고요. 피로 연장에서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요. 세계적인 작가와 결혼했다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한지훈과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요. 신혼여행은 미뤘습니다. 칸 영화제 준비가 있었으니까요. 결혼 3개월 후 칸으로 갔습니다. 한지훈이 함께였어요. 남편으로서요.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세계 언론이 우리를 찍었어요. 한국의 천재 작가와 톱스타 부부라고 했습니다. 한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멈추지 않고 썼어요. 6번째 영화, 7번째 영화, 8번째 영화. 매번 기록을 깼습니다. 박스오피스 1위, 넷플릭스 1위. 상을 받았어요. 각본상, 또 각본상, 계속 각본상. 기네스북에서 매년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을 갱신했다고요. 45개, 46개, 47개, 48개. 외신이 떠들었습니다. 이수지는 장르를 초월한 작가라고요. 로맨스로 올리고 스릴러로 긴장시키고 공포로 소름 돋게 하고 SF로 미래를 보여준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엔 사람이 있다고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훈장을 주겠다고요. 청와대에 갔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고요. 자랑스럽다고요. 세종학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지 작가 덕분에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이 늘었다고요. 작품을 원어로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한국어로 제 대사를 외우고 있었어요. 브라질 청년이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도 소녀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들 이수지 작가 팬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계로 가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초청했습니다. 문화의 힘에 대해 연설해달라고요. 뉴욕 유엔 본부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상을 글로 썼고 세계가 읽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습니다. 언어를 넘습니다. 제 이야기가 증명했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초청했습니다. 특강을 해달라고요. 강당이 가득 찼어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장르에서 성공할 수 있었냐고요. 답했습니다. 장르를 쓰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썼다고요. 장르는 포장이고 그 안에 진심은 다 같다고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 작가로서의 자부심이 어떠냐고요. 답했습니다. 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요. 저는 한국 이야기를 쓸 겁니다. 계속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32살이 됐습니다. 10번째 영화를 썼어요. 우리가 본 것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고요. 베를린과 베니스는 이미 받았었어요. 이제 칸만 남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석권. 최초였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받을 거라고요.
당신은 이미 전설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설은 무슨요? 그냥 열심히 쓸 뿐이라고요. 출국 전날 밤 빨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나는 오늘도 상상한다. 이젠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도 쓴다. 그리고 세계가 감동한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칸으로요. 한지훈이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답했습니다. 14년 전 1,000만 원 들고 서울 온 18살 소녀. 그 아이가 이제 칸으로 갑니다. 어느 날 칸 영화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쟁 부문 초청이 아니었어요. 심사위원 제안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의 심사위원.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BBC가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작가 이수지 칸 영화제 최연소 심사위원 발탁. 32세. 역대 최연소. CNN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아시아 최초 30대 칸 심사위원. 한국의 천재 작가 이수지.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다. 한국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이수지 작가 한국 최초 칸 심사위원. 32세 최연소 기록. 전 세계 영화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랑. 청와대에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위상을 또 한 번 높였다고요. 핸드폰이 미쳤습니다. 축하 연락이 쏟아졌어요. 김은혜 작가가 전화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목소리였어요. 출판사 사장님도 전화했어요. 이야기 보따리가 세계 심사위원이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베를린과 베니스는 이미 상을 받았었어요. 이제 칸만 남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석권. 최초의 기록. 출국 전 고아원에 갔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구석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외로움을 알았으니까요. 아이들 앞에 섰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자랐다는 것.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상상했고 글을 썼고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너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안아줬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출국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한지훈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긴장되냐고 물었습니다. 조금은 그렇다고 답했어요. 한지훈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작가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빨간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4년 동안 제 곁을 지킨 수첩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나는 오늘도 상상한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도 쓴다. 그리고 세계가 본다. 인천공항이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수백 명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소감을 물었습니다. 한국을 빛내겠다고 답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한지훈이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14년 전 1,000만 원 들고 서울 온 18살 소녀. 그 아이가 이제 칸으로 갑니다. 심사위원으로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석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상식이 진행됐어요. 카메라가 심사위원들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잡힌 건 저였어요. 32세 최연소. 한국 최초. 기네스 기록 보유자. 세계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BBC가 중계했습니다. 이수지 칸의 새로운 전설. CNN이 특집을 냈어요. 한국이 만든 천재. 화면마다 제 얼굴이 떴습니다. 각본상 시상자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수지. 제 이름이 불렸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49번째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각본상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은 한국의 모든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에게 바칩니다. 세계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이 난리였어요. 환영 인파가 쏟아졌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확인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한지훈에게 전화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왔고 우린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어. 부모님 얼굴도 몰라. 하지만 너에게는 최선을 다할 거야.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너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약속해. 한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9살 순이는 상상했습니다. 18살 수지는 썼습니다. 32살 이수지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됩니다. 빨간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쓸 거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아원 마당에 앉아 하늘만 보던 9살 아이가 세계를 울리는 작가가 되고 마침내 엄마가 되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수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